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저녁에 찾아뵙죠. 이분인 투자쇼 고수의 정재훈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좀 힘듭니다. 힘든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고, 아마 차티스트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마냥 이렇게까지는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상승이 억지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은 좋은 주식을 어떻게 살까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말미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좀 마무리했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이 있죠. 하단에 나갈 겁니다. 전화번호는요, 02786-1022, 1023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수 쓰시고요. 종목명 쓰시고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주제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 구간에 매수를 해야 될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시장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지수 한번 볼까요? 지수 깨졌습니다. 일단 차트의 모습은 깨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전히 지금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저점권 역대를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장기 이평선이죠. 241선을 좀 하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모습들, 즉 오랜 시간 동안에 보게 되면 이 5년 동안의 박스권을 여전히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그럴 가능성은 다소 이제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61선 깨졌고요. 121선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결국 저점까지도 훼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지수가 올라갈 때에 잠깐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부분들은 지수가 상승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세 가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일단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쉽게 돌아설 그럴 모양새는 나오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 환율적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느덧 1200원대까지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1180원대까지 좀 상승을 했었죠. 환율이 지속적으로, 즉 강달러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매수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안정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1200원 정도의 마지노선을 좀 잡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 국채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반영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 달 지지부진한 흐름들은 다음 달 FOMC, 즉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주구장창 지수가 빠지느냐, 그 부분들은 아닙니다. 지금의 지수의 모습처럼 변동성이라는 걸 보이겠죠. 이 변동성을 좀 보일 건데,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 될 업종군들을 찾아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싸다라는 주식, 즉 싸다라는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러한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찌됐든 지수는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깨졌습니다. 깨졌기 때문에 바로 V자로 반등이 나오거나 그런 모습들보다는
12월 동시만기, FOMC 이러한 흐름들이 보이게 되면 국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썩들썩하죠. 최모씨 때문에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그 시점이 아마 12월 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시기부터 나름대로 이제 반등권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지금 오늘 종가로 1966포인트입니다. 쌉니다. 여전히 PER 9배 정도, PBR 1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에서는 굳이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 즉 변동성은 나오고 있지만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종목을 매수하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이 4분기 업종별 이익 증가율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분기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보게 되면 글자가 잘 안 보일 건데 가장 크게 성장하는 쪽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쪽이 가장 큰 폭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복합기업이라든가 에너지, 증권, 우주항공과 국방, 건설, 비철금속, 화학, 기타 등등 쪽인데 이쪽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산업재 섹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은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무조건적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며칠 올라가게 되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순환매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꾸준하게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화장품 쪽에 있어서도 이익 증가치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일단 화장품은 화장품, 그 다음에 섬유, 의복, 음식료 이쪽은 일단 배제를 할게요. 이쪽은 그 이유는 오늘 중국 쪽에서도 사드에 대한 얘기들 좀 나오면서 보복 얘기가 나왔었죠. 엔터주도 급락 나왔습니다. 신저가 나왔었죠. 그만큼 우려감이 좀 크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그 부분들, 사드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악재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에 가장 좋은 부분들은 디스플레이 쪽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쪽이 올해도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고 내년도 시장에서도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애플 쪽의 발주 수조원 규모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발주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OLED, 애플 쪽에서도 OLED 쪽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결국엔 오늘 얘기 나온 부분들은 애플에서 한 개의 종류에서만 OLED 패널을 쓸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디스플레이 쪽 OLED 쪽 패널 쪽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물동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18년도까지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이어서 내년도 시장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디스플레이 쪽을 그나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럼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 즉 IT 쪽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소재 쪽도 있을 거고 휴대폰 부품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왜 하필 디스플레이 쪽을 좀 봐야 되느냐, 장비 쪽을 봐야 되느냐, 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익치가 꺾여 내려왔어요. 삼성 쪽에 대한 여파가 좀 큰 그런 부분들이고요. IT 부품 쪽 같은 경우도 일단은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나서 밀려 내려왔는데 전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등은 나와주고는 있지만 소재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 시장에서는 소재 쪽이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소재 쪽도 같이 내년도 시장에 봐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2015년도 3분기 때에 고점을 형성해 줬던 그 부분들에서 V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죠. 즉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부품 쪽이나 소재 쪽보다도 장비 쪽의 성장폭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그렇게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중소형 IT 기업 쪽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요. 소재나 디스플레이, 터치 쪽, 카메라 쪽, 2차전지 소재, 휴대폰, 부품, PCB, FPCB, 디스플레이 장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이 파란색 선이겠죠. 파란색 선 소재 쪽입니다. 소재 쪽도 일단은 이익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17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쪽은 내년도 시장을 대비를 해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들은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성장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2차전지 소재 쪽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다소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소재 쪽하고 봐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디스플레이 장비 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추이가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16년도 4분기에 이어서 17년도까지도 무조건 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IT 기업 중에 영업이익률 추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반도체 장비를 일단 뺐어요. IT 쪽, 휴대폰에 관련된 혹은 TV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의 기업들로 놓고 봤을 때에는 그나마 소재 쪽 업체와 디스플레이 업체가 가장 유효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OLED 쪽 섹터, 장비 쪽 섹터를 봐야 되는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입니다. 원년이 되고 18년도까지 연평균 46% 이상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일본도 따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보다는 중국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 치열하게 따라 붙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년에 별거 없지만 17년도 때부터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18년도에는 점차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쪽 같은 경우는 18년이 돼서야 어느 정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OLED 쪽 같은 경우는 한국과 중국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나간다. 결국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다른 동종 업계 혹은 다른 섹터나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주요 업체별 OLED 투자 전망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중국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전옥스나 티안마, BOE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특히나 중국 쪽에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까지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BOE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결국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과 한국 쪽, 특히나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 쪽이 중국 쪽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서 수주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구간들일 때 종목이 밀려내렸을 때 차곡차곡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중국과 한국으로 인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는지 한번 차트를 잠깐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가장 지금 눈에 띄게 움직였던 기업이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 큰 폭의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급하게 매수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61선 정도 22,000원대 중반에서 초반권역까지는 한 번쯤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고점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근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다가 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반면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LG 쪽과 중국 쪽의 수주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 쪽에다 같은 공급을 해줬다라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일단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조정 시에는 보셔도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ICD 같은 경우도 있어요. 사실 ICD는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사실 저도 ICD의 실적이 얼만큼 나올지, 3분기 실적이 얼만큼 나올지 저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그 이유는 엄청나게 수주를 했어요. 엄청나게 수주를 했는데 과연 이게 시장에서 알려지는 대로 저가 수주나 이런 부분들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진짜 맞는가,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이외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내년도에는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테라세미콘이라든가 아니면 비아트론, 이들 기업들도 함께 보실 수 있는 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장이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12월 동시 만기 때까지, 아직까지 한 10거래일 이상 남았습니다. 그 전후로 해서 일단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들 섹터를 봐야 되는 그 이유는 실적적인 부분들, 투자적인 대규모에 대한 증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업종의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의 컨센서스예요. 2016년도 4분기의 실적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급증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그리고 2017년도 내년 1분기 컨센서스 또한 마찬가지로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12월, 12월 달이 되게 되면 동시만기가 지납니다. 동시만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FOMC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라는 게 있겠죠. 변동성이 있고 난 이후에 만약에 밀려 내려왔다라고 하게 된다면 주가는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이 나왔을 때에 어떠한 부분들을 보냐면 바로 실적일 겁니다.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내년도 시장에서도 얼마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 그들 종목에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고, 지수가 빠져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 보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쪽 섹터는 내년도에서 내후년도 2018년도까지도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섹터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포인트를 한 번쯤은 잡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께 디스플레이 업종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전화 말씀을 좀 드릴게요. 02786-102, 1023 두 대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공짜입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수 쓰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예, 예. 목소리가 상당히 밝으세요. 그래야죠. 어떤 정보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부산 인프라코어, 두산 인프라코어요. 예, 9,600원에 25%입니다. 9,600원에 25%요. 25%요? 예, 혹시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밖에 상장 전에, 네. 좀 시세를 보고 나오려고 했는데, 네. 매도 시기를 일단 놓쳤습니다. 혹시 이거 어제 매수하셨나요? 아니, 밖에 상장 전날인가, 전전날이요. 전전날? 예, 그 정도. 그러면 밥캣이 지난주 금요일 날 상장을 했는데 네, 네. 9,600원이니까 목요일 정도나 수요일 정도에 매수를 하셨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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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어머니 단기로 접근하셨죠? 단기로 일단은 한 번은 잘 했는데요. 네네. 이제 물린 거죠, 뭐, 솔직히. 단기로 접근했다가 일단은 물리셨어요. 그죠? 네, 네. 자, 트럼프 당선자가 SOC 사업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인프라 관련주들이 그래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정책적인 종목군들이나 섹터들이 상승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년 정도 후에 보면 그들 업종들이 가장 높이 상승을 해 있는 게 통계적으로 좀 나와 있거든요. 네.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오늘도 괜찮은 리포트가 나와 있어요. 두산밖에 뿐만 아니더라도 두산인프라코어의 사업적인 그 측면만 보더라도 충분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두산바켓도 상장을 잘 했고요. 그럼 결국에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굴삭기 시장 쪽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예. 그럼 중국 쪽도 봐야 되고 미국 쪽도 봐야 될 거예요. 그죠? 네네.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건설 쪽이나 인프라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지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 거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결론은 뭐 일단 물렸기 때문에 네. 보유예요, 보유. 예, 보이죠. 네. 자, 어제 그제 보게 되면 개인 쪽에서 많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 다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죠? 네네. 꾸준하게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와 줬고요. 네. 결국은 지금 많이 빠졌었어요, 주가가. 그죠? 네네.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비중이 25%시니까 네. 변동성이 만약에 나와서 한 7,4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밀리잖아요? 네네. 네. 그럼 그때는 한 10에서 15% 정도 더 매수를 하세요. 네네. 예. 그러면 만약에 한 15% 정도 네.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아마 평균 단가가 한 8,000원대 중후반 정도, 한 8,700원? 네, 그 정도 맞아요. 8,700원에서 한 8,60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그럼 그 자리때까지 되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어머님이 단기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은데 좀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좀 하시고 네네. 7,400원 정도 오게 되면 좀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일단 매도 가격은 5자리대 네. 올 때 10,000원 이상일 때 차익을 고려해 보시고 네. 고려해 보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참 씩씩하신데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이요. 네, 그걸 지금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될지, 그냥 팔고 나와야 될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매수가고 비중을 좀 전화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머니? 매수가가 40만 원이요. 40만 원, 예, 40만 원에 20%인데, 20%. 예. 어머니 이거 이걸-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산지는 얼마 안 돼요. 산지 얼마 안 된다? 예. 어머니 혹시 10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그럼요. 엊그제 한 일주일 됐나, 그 한 번 올라칠 때, 한 번 밑으로 떨어졌다 올라칠 때, 이거에 한미약품이 갈라나 싶어서 샀거든요. 갈라나 싶어서? 예, 이대로 상승하려나 싶어서 매수를 했던 것인데, 이렇게 네. 며칠 새로 뚝 떨어지니까, 네. 이걸 다시 팔고 또 나와서 제약주가 이제 힘을 못 쓴다고 전문가님들도 뭐 그런 것 같고 해서 이걸 팔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될지, 길게 갖고 가야 될지 걱정이 돼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길게 참을 수 있으시겠어요, 어머니? 예, 길게 갖고 가라가면 가지요. 어머니 이 MTN 방송 잘 보세요? 예, 잘 봅니다. 잘 보는데 왜 사셨어요? 제가 나와서 제약주 안 좋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올해 초부터 계속. 거기가 바닥이고 갔다 오라길래 또 기가 또 얇아가지고 그냥 샀지요. 자, 어머니, 예? 제가 요거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예. 자, 이거 뭔지 아세요, 어머니? 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 나와 계세요. 예, 예.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차트를 못 보시네. 예. 자, 한미약품은요, 예. 상당히 좋아요. 기술 수출도 하고 상당히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회사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뭐 공시적인 뭐 내부자 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있어 그 조사를 한번 받았었잖아요. 한미약품이. 그죠? 예, 예, 예. 공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두 번째 부분들은 기술 수출을 했던 그 부분들이 취소가 됐고요. 그죠? 네.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러면은 뭐 이제 재료 같은 건 나올 건 없어요? 재료 같은 거 나올 게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 다만 지금 상황의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에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깨져 있는 상황들은 사실이에요. 예. 지금 최근래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들이 나왔을 때 외국인 쪽과 기관들은 다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요, 어머니 이거 추가 매수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지 말아요. 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어요. 7만 원대부터 해서 87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죠? 예.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어요, 어머니. 예. 86만 원에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죠? 예. 예. 그럼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상승을 하고 빠지고 나게 되면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기간 조정이 6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일단은 매도를 해놓고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 선까지 올 것 같아? 얼마 매도를 할까요? 매도를 하게 되면 글쎄요, 이게 오늘 또 움직임이 나올까 싶은데 38만 원 위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는 줄여주세요. 아마 이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33만 원을 깨고 내려온다라는 것보다는 30만 원에서 40만 원대 초반 사이에서 박스권역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큰일 났네. 제약주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내년 대선도 있기 때문에
고령화에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 그 치료제가 있거나 신약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괜찮은데 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거쳐야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V자 반등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예. 38만 원 정도가 되게 되면 그때 예.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예. 만약에 33만 원짜리대가 깨지면 예. 그래도 리스크 관리. 거기서 팔라고요? 손절. 더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까요, 어머니? 어머니, 예. 35만 원 깨져도 손절.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35만 원 있잖아요. 35만 8,500원. 주가가 아. 빠져서 35만 원 이탈하면 손절.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 다른 종목 무슨 종목을 봐요? 무슨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예. 내일 저- 3시 40분에 예. 3시 40분에 이 방송 딱 들으면 제가 나와요. 3시 40분에요? 네. 그럼 그때 그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안 좋은가요? 어느 종목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무서워서 죽겠어요. 이제. 그죠, 어머니? 예, 무서워요. 시장이 이제. 불안불안한 게 다음 달 정도까지는 이어질 거예요. 다음 달 중순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불안하거나 그렇게 하면 주식을 사지 마세요. 그냥 지켜보는 게 더 좋아요. 현금 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머니? 예. 네, 대응을 막 주가가 막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따라잡거나 할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시장 이걸 자체가. 따라잡았잖아요. 며칠 전에. 아이고, 이걸 따라잡아가지고 이러는 거요. 큰 게요, 어머니. 왜 따라잡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잡지 말고 정 잡고 싶으면 12월 중순에 금리 인상 딱 하고 미국에 그리고 나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예. 여유가 있죠? 저기 현금은 좀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무서워서 이제 턱 못 들어가겠어요. 이 막 주가가 화장품주도 그렇고 뭐 다 줄줄이 빠지니까 그렇죠. 공급을 좀 올라간-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공급이 회복할 수가 없네요. 못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고 다시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다시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때 상황을 보고 종목군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면 그때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월 달 올해는 12월 달도 장세가 그러면 별로 안 좋네요. 12월 중순까지는 조금 이러한 시장의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중순 예. 지나고 나서부터 보셔도 돼요. 예. 아시겠죠, 어머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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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하나금융지주인데요. 하나금융지주요. 네, 35,800원에 40%입니다. 35,800원이요? 네네. 40%. 네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외환은행 때부터 합병 전부터 물려가지고요. 네네. 좀 단가가 높았어요. 네. 근데 지금 조금 내리기에 제가 조금, 물타기라 그러나요? 그걸 좀 했는데, 네. 그거 좀 35,000원 넘더니 다시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일단 35,000원 조금 넘어가서 매수가 정도까지 올 듯 말 듯 하다 다시 내려왔네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물타기를 해서 그나마 그렇게 된 거예요. 4만 한 4천 원 정도인데, 네. 예, 그래가지고 내가 물타기 한 뒤에 또 2만 원이 깨져 버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게 더는 못하고 네. 기다렸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자, 은행주는요, 네.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죠? 네네네, 그렇죠. 은행주들을 보게 되면 은행주들 주식이 참 싸요.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지당 자산 가치가 7만 원대인데 네네. 지금 주가는 3만 원대 초반이에요. 네. 참 싼데 이익에 대한 증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 올해 1조 8천억 정도 작년보다 올해 한 80% 가까이 좀 성장이 되네요. 네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은행 쪽에 있어서의 그 수익 구간은 예대 마진의 차이로 수익 구조를 내잖아요. 그죠? 네네. 주가는 쌉니다. 주가는 그쵸, 싸고 금리 인상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은행 섹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수익 구조, 즉 이익에 대한 구조가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죠? 네네. 근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자리대 구간에서는 저항 구간대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네네네. 그럼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 한 29,000원에서 28,000원 정도 때까지 다시 한번 눌림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조정을 받는다라면. 예, 예. 근데 지금 가지고 있던 시기가 지금 몇 년을 갖고 계셨던 걸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럼요. 너무 오래됐죠. 네. 예. 참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저도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했는데, 네네. 또 그나마 여기서 또 많이 좀, 네. 이번에, 국내 시장이 너무 좀 어수선해서요. 네. 아, 이거 불안해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불안하네요. 네. 자,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서 네네. 뭐 한 3만 원이나 29,000원이나 그 정도 때까지 빠졌을 때 네네네. 다시 매수를 하신다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만 빠져만 준다면 무조건 팔죠. 그런데 그게 이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죠. 그게 확신이 없으셔서 네,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워요. 아, 35,000, 아니, 5,000원 넘었을 때 못 판 게 아주, 지금 아주 힘듭니다. 아무래도 조정은 좀 받을 거예요, 아마. 아, 네, 그렇게 네, 보시나요? 31,800원짜리 때 깨지게 되면 네네네. 여기에서 아마 빠지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아마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상승을 한 걸 보면 한 번 상승했고 두 번째 상승했고 세 번째 상승이잖아요. 네네. 그럼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수렴 구간을 좀 거쳐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요 3만 원에서 35,000원 요 사이에 어느 정도 박스 권역에서 좀 매물 소화를 하고 그 네. 다음에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전략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먼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구간들이 나왔을 때, 즉 34,000원 정도 왔을 때 한 번 좀 덜어줬다가 네. 다시 받는 거 3만 원 정도에, 네네네. 아니면 두 번째는 그냥 나 그거 할 자신이 없으니까 좀 더 밀리더라도 참고 가져가 보시는 거. 네. 그렇게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40% 비중이시니까 추가 매수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류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주가가. 지금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어려워서 그래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40% 은행주의 포트에 편입이 돼 있으니까 네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재 쪽 섹터로 포트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지난주에 3시 40분에 봤더니 안 나오시대요? 내일 나오는데요? 내일은 나오시는데 지난주에는 안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지지난주인가? 내가 한번 정확하게 봤는데 안 아닌데요? 나오시던데. 지지난주에도 나왔는데요? 그거 이상하네. 내가 잘못 3시 봤다. 40분부터 한 4시까지 이렇게 넉넉하게 아니, 한번 넉넉하게 봐주세요. 봤어요. 제가 그래요? 시간을 내서. 예. 프로, 네. 좀 자세히 해주셔서 좀 네. 그 시간을 제가 아주 기억을 해가지고 봤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버님 이 채널 맞아요? 맞죠? 네, 저는 여기를 제일 좋아해요. MTN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 다시 저도 보기를 그렇게 보시면 네, 다시 보기를 네. 보시면 제가 나올 겁니다. 아, 그럴까요? 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문자 상담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플라워 912원에 50%를 매수를 했는데 912원에 50%. 요게 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호타이어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금호타이어 1,500원에 10% 요 두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스틸플라워
자, 912원. 912원인데, 권리락 있네요. 권리락. 유상증자 했나요? 한번 볼까요? 유상증자 했나? 보게 되면 전환가액 조정 아직도 있고, 유상증자가 했네요. 자, 분기보고서 한번 볼까요? 잠깐. 분기보고서를 보게 되면, 실적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볼 수가 있겠죠. 매출 180억인데 작년 동기 대비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 영업이익 작년 동기 대비 60억 적자인데 이번에 51억 적자. 당기순이익 57억 적자였는데 49억 적자. 적자 판타스틱하네요. 자, 그러니까 유상증자 했겠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적자란 얘기죠. 적자. 저 이거 왜 샀는지 모르겠네요. 단기로 접근을 했다라면 이거 일단은 만약에 요 시기에 권리락 전에 매수를 해서 갖고 있다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이거 매도입니다. 매도하는 게 낫지 싶어요. 차트가 계속적으로 빠지는 게 영 이상하고요. 적자가 계속 커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매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이죠. 금호타이어네요. 금호타이어 타이어 업종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어요. 금호타이어가. 근데 상승 추세대가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오늘 4% 급락이 좀 나왔는데 요 최근 3개월 동안 매수가가 1,500원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일단 반등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아직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종목 실적 발표했는지 한번 볼까요?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3분기 실적이 매출은 비슷하고요. 영업이익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네요. 턴어라운드 했네요. 당기순이익은 그렇지만 320억 적자입니다.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올 거지만 좀 짧게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 가격 10,0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1시간 열심히 달렸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